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섬세하고 다정한 시선으로 연기의 진심을 담는 배우 우리 한지민 씨입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아니 근데 저 두 분이 또 연락을 하시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나 봐요? 뭐 사실 좀 부끄럽지만 조심스럽게 친구가 됐어요. 친구예요. 저희 동갑내기 친구. 아 그렇구나. 한 달 반 정도 됐어요, 친구 된 지. 아, 조셉을 통해 좀 들었는데 지민 씨가 또 이제 우리 유퀴즈를 또 굉장히 좀 즐겨보신다고. 네. 옛날에 막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분들이랑 아, 그러니까, 얘기하고 그러니까요. 막 그럴 때부터 네. 진짜 팬이었었어요. 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지민 씨가 뭐 홍보 이슈가 없어요. 드라마도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고 지민 네, 씨를. 아무 홍보 목적이 없을 때. 그러니까요. 요즘 일도 없고 네. 한가해서 나왔어요. 네. 아 잘하셨습니다. 올인해서 이제 송혜교 씨 그 아역으로 네. 데뷔를 좀 하셨는데. 잘하진 못해서 너무 못했고 연기를 배워본 적도 없고 했지만 그냥 운이 좋게 됐었던 것 같아요. 네. 현장에서 제가 이제 너무 못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죠, 연기가. 그리고 이제 스태프분들은 잠 못 자시고 잠 못 주무시고 계속 촬영하시는데 저로 인해서 계속 늦춰지니까 제가 다 망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. 그래서 진짜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. 현장에 가는 게 무섭고 싫었었어요. 모두 저를 제 눈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. 제가 대사 들으면 너무 죄송한데 눈치 보게 되고 막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 현장에서만큼은 제가 가장 못난 사람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제 자신도 한없이 낮게 되고 제가 저를 미워하게 되고 제 자신이 너무 싫었던 시기였어서 그래서 현장에 좀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아니 이제 차근차근 필모를 쌓아오다가 이제 드디어 이산 통해서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요즘 이제 이산은 이서진이다, 이준호다 이렇게 파가 좀 나뉜다 그래요. 나눠지고 있어요. 최근에 이제 이준호 씨가 또 새롭게 이제 준호 씨가 올라오면서 네네네. 한지민 씨에게 좀 이산은 누굽니까? 아무래도 이서진 선배님이죠. 예. 그래도. 그렇게 믿고 싶지 않네요, 그냥. 그냥 역사 속의 정조로. 사실 그 남기고 역사 싶네요. 속의 정조로. 역사 속에 좀 전혀 제가 아는 이서진 선배님과 정조는 매칭이 안 돼서. 정말 그 이서진 씨가 소위 말해서 츤데레의 네, 뭐 약간. 약간 네. 왜요? 친하니까. 헛웃음을 좀 헛웃음을 지었는데. 아니 다른 분들한테는 뭐 툭툭하면 잘해주시긴 하죠. 네네, 맞아요. 저한테는 뭐 그냥 전혀 괴롭히기만 없었어요? 하셨으니까. 선배님 누구랑 잘 지내요? 지민 씨도 뭐 진짜 수많은 또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많이 맞아요, 하셨어요. 맞아요. 이게 영화 미스백. 어우, 진짜. 이 얘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죠. 네네네. 예. 야, 질척거리지 말고 그냥 먹고 가. 미스백. 그렇게 부르라고. 그 당시에 이제 아동 학대라는 소재, 또 여배우 원톱이라는 이유로 이게 이제 투자나 배급사를 찾기 어려워가지고 개봉 전까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네네네. 또 그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. 여성 원톱 영화라서 어려움보다는 그 역할을 제가 해서 투자자들도 막 빠지겠다 이런 말씀 그래요? 많이 하시고 배급사가 안 정해져서 개봉이 계속 미뤄졌었죠. 맞아요. 영화는 찍고 좀 상대적으로 맞아요, 좀 맞아요. 뒤에. 네네네. 이제 많은 대중분들이 저한테 기대하시고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제 투자자분들 또한 그게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. 과연 이 캐릭터를 잘 표현할 소화해낼 수 수 있을까. 근데 그 점에 대해 뭐 이해는 돼요. 그렇지만 그랬기 때문에 제가 더 잘 해내야겠다라는 욕심과 마음이 있었죠.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배역을 위해서 이제 담배도 종류별로 좀 다 펴보시고 침 뱉는 네네네네. 역할도 하고 이제 뭐 맞아. 여기 이제 역할에 이제 몰입하기 위해서.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니까 그때 당시 이제 영화가 끝나고 저는 알았어요. 제일 먼저 포커스는 담배로 가겠구나. 네.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등장 자체가 담배를 태우는 씬이었거든요. 여기까지 좀 마무리 좀 해줘.
연습할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만 만나면 저 한 번만 알려달라. 그리고 구석에 가서 침을 제가 뱉어보겠다. 이제 흡연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질감이 생기면 이 영화에 못 들어갈 것 같다 생각해서 뭔 얘기인지 진짜 알겠어. 예, 그래서 설거지할 때도 물고 있고 계속 이렇게 물고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너무 포커스가 다 담배로 거기에 다 가 있으니까. 지금 말씀해 주세요. 지금은 그래서 끊으셨나 이거를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. 어머, 나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. 네, 지금 끊었습니다. 예. 아니 이제 이렇게 노력한 끝에 그 연말 시상식에서 이제 여우주연상 이게 이제 휩쓸었죠 한지민 씨가. 시상식에서 뭐 이제 우리 지민 씨가 울었던 모습이 좀 기억이 납니다. 먼저 너무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개봉하는 것만으로도 좀 너무 감격스러웠었거든요. 근데 처음에 개봉하고 저희 막 1만 명, 막 2만 명 안 되고 매일 그랬었어요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영화가 일주일도 안 걸리거든요.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 더 잘 됐을까 막 이런 막 온갖 힘든 점이 많았었어요. 혼자 고뇌하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막 떠올라서 제가 이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잘 해냈어 이런 느낌보다는 영화가 이 상으로 인해서 좀 그래도 빛을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. 네.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짧지 않았던 시간 동안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제게는 참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역할을 정말 다른 배우가 했더라면 벌써 이 영화가 세상에 공개됐을까 이런 마음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상을 받았을 때 정말로 우리 스태프분들과 이걸 기다려주신 스태프분들한테 요만큼의 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막 눈물이 정말 복받쳐서 났던 것 같아요. 예.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인생 드라마로 꼽는 또 드라마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 노희경 작가님께서 후반부에 터질 영옥의 이야기는 한지민이 아니면은 쓸 수 없었을 것이다. 야. 이 얘기를 하셨어요.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? 뭐 최고의 찬사죠. 네, 너무. 근데 작가님이랑의 인연은 진짜 오래됐어요. 제가 한 2007년 때부터 뵀었는데,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 쌍둥이 언니로 나오신 배우분께서 이제 실제 다운증후군 맞아요, 친구이기도 맞아요. 하고, 그래서 뭔가 좀 그래도 배려를 하면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너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역할을 맡게 됐었죠. 우리 저 이제 극 중에서 이제 언니로 나오셨죠 정은혜 씨. 네네네. 참 그 연기를 네, 진짜. 참 잘하시더라고요. 우리 또 은혜 씨께서 그 사실은 작가님이시잖아요. 네네네. 네,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사실 극 중에서 실제로 그린 그림을 보고 이게 좀 그 지민 씨가 이제 오열하는 모습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. 이제 버스에 딱 올라탔을 때 그림이 탁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카메라 세팅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일단 하나 볼 때부터 이제 눈물이 막 터지더라고요. 네. 그간에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그 재능을 발견했었던 건 아니고 그 친구 역시도 진짜 드라마 속 영희 역할처럼 너무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조현병도 실제로 앓았었고 누군가와 시선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렵고 그랬던 친구가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서 4,000명의 얼굴을 실제로 그렸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해냈다는 게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 대본상 사실 제가 마지막에 눈물이 터져야 되는 씬이었어요. 근데 이제 감정이 처음부터 막 올라오니까 감독님께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장면 우는 거부터 촬영을 하고 싶다. 그래서 마지막 거부터 엉엉 우는 거부터 촬영하고 다시 좀 추스리고 같이 연기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. 저 역시도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의 먼 이제 친척
조카 중에서 다운증 온 친구가 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과의 교류가 조금은 어렵고 이렇게 눈 마주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정 컨트롤에 있어서 좀 예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현장에 왔을 때 어떻게 적응을 할까 이런 지점들이 좀 걱정이 되고 대사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이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모두가 조금 사랑으로 은혜를 감싸주고 앞에서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프로처럼 잘하게 되더라고요. 참 진짜.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현장에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눈 마주치고 편해지고 가끔 저를 혼내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진짜 감동이었어요. 그리고 이 드라마가 나간다면 이 발달장애 친구분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조금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진짜 잘해내고 싶었고 그 영희라는 친구를 만난 게 진짜 이 드라마로서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었어요. 네. 홍보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 뭐요? 얘기하세요. 뭐죠? 뭐 어떤 거죠? 그 네 얼굴. 네. 네, 그죠? 말해도 돼요? 근데 그때도 있으려나? 은혜 씨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또 그 다큐 영화. 네. 은혜 씨가 2017년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 이후에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오면서 사회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야기를 좀 담은 얘기인데 그런가 봐요. 아, 참. 땡큐. 골치 아파. 그놈 인기가. 저는 얼마 전에 봤는데 너무 힐링이 되고 계속 웃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요? 네 얼굴. 네, 그래서 이런 영화가 조금 더 관심받고 사랑받으면 은혜 씨 같은 이제 발달장애 친구분들이 좀 더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. 정말.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관심이 필요하니까 꼭 안 나갈 수도 있겠다, 그렇죠? 아니. 안녕하세요. 저는 뉴욕을 캐릭터 내시 작가라고 합니다. 그리고 친언니 맡은 이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드라마 방영 끝나고 바빠졌어요. 그놈 인기 때문에 영호가 아니 지문 언니 같이 연기도 하면서 즐거웠고 정말 행복했어. 그리고 내 생일날 파티도 재미있었어. 드라마 촬영 잘 하겠습니다. 또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고 사랑해. 드라마의 마지막 회 자막인 많은 분들한테 여운을 좀 많이 남겼어요.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.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,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. 모두 행복하세요. 라는 그 메시지인데 요즘 어떻습니까? 지민 씨는 좀 행복하세요? 요즘요? 왜 망설이지? 네. 언제 행복하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이 좀 어렵긴 한데요. 어렵죠. 네. 이거 사실은 뭐 24시간 뭐 계속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. 네. 아무래도 뭔가 대단한 행운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그냥 좀 무탈한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어머나.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. 그 무탈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니까요. 그렇죠. 좀 나이가 들수록 요즘은 이별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. 뭔지 알겠어요. 요즘 들어서 좀 주변에 그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을 오랜만에 뵙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. 작년에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재작년에 친할머니 돌아가셨거든요. 진짜 저는 친할머니가 키워주셔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. 할머니가 이제 엄마 같은 존재이기도 했었어 갖고 눈물이 나면 안 되는데
내가 이럴까 봐 안 말하고 싶었어. 뭐라 그래야 되지? 그냥 너무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을 다시 못 본다는 게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엄마 같으신 분이었으니까. 근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. 아, 이게 한 해 한 해 달라지는구나. 그런 생각들이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네.